만약에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또한 1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올려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던 5월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보이지 않고 6월이 들어서면서부터 날씨가 조금 후끈해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소식으로 6월달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상 중에 6월과 시작하는 새로운 소식이 부동산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으로 우리 고고싱 해봐요. 6월과 함께 부동산 쑥쑥TV에서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는 오늘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월세 상한제는 월세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 거주에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 첫 번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도의시 지역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군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인데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 등 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보다도 우선은 관할 읍면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에 직접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 및 임차인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신고 대상이 있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계약 갱신을 쓰시고 계시는 갱신 계약 중에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 즉 주택임대사업자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또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계약건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께서 신고를 하지만 만약에 거래 당사자 모두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 또한 거부 시 일방위 신고가 가능하신데요. 임대인이 안 하시면 임차인이 하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안 하시면 임대인이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또한 1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 제도 도입으로 적응 기간을 감안해서요. 시행일부터 1년, 그러니까 2022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주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 6조 그리고 28조에 대한 과태료 부분까지 있으니까 꼼꼼히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는 거고요. 또 전월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고 간편해졌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의 투명화와 그리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주거 안정화의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작년 7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한제 5%,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6월 1일 날 적용되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임대차 시장 동향에 파악을 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거듭하게 될지 우리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께서 거래 신고를 못 하셨을 때는 중개를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청을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시든가 아니면 외국인들 분들께서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도입된 임대차 3법,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화, 그리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주거 안정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임대차 시장에서 투명하게 작용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여기에서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 뉴타운, 그리고 철산 쪽은 지금 전월세가 어느 구역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임차인과 임대인분들께서는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키움부동산 부동산 쑥쑥TV 저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